내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남자 외모 이 두 개 건드려. 아 뭐야? 이 새끼 나 돈 때문에 만나나? 오늘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쯤에 이제 남자친구랑 대화를 할 때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은 말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많아. 너 보니까 다 말할 것 같아. 다 말할 것 같아. 일단 그거잖아. 우리 서로 솔직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오픈하고 통장도 다 오픈하고 막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말해주고 난 솔직한 여자야. 막 뒷꿍꿍이 없는 여자 이러는데 남자한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비밀로 가야 될 얘기가 많지. 예전에는 그게 성형이었어. 성형한 사실, 예전에 이런 판례도 있어. 시누이가 내 성형 사실을 말했다가 이혼된 거야. 그 정도로 성형에 대한 사실을 함부로 얘기했다 해서 남한테 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성형한 게 뭐 숨길 일이야? 그렇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요즘은 막 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 모아서 성형했어요. 이거 전혀 문제 안 되고, 시대적으로 요즘에도 항시 조심해야 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해줄게. 일단 첫째로 나는 가족에 대한 거. 왜요? 가족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데요? 이런 뭐 댓글들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절대 가족에 대해서 어떤 비난할 부분들 있지. 엄마 아빠 다 좋은 점만 있나? 아니잖아. 아쉬운 점들 있잖아. 그런 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창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 우리 엄마는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 진짜 맨날 덧셈 틀리고 엄마가 계산 잘못해놓고 나한테 뭐 어쨌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아유 어머님 뭐 그러셨나 보다. 잠깐 실수하셨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나쁠 땐 되잖아. 네 엄마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아빠 맨날 술 먹고 늦게서 짜증나. 아빠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 네 아빠 술꾼 딸이 뭐 별 볼 일 있겠냐? 이렇게도 되는 거야. 굳이 그 판을 깔아줄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굳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흠을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막 걸고 넘어지고 이런 치졸한 짓은 안 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쁠 때는 본성이 드러나. 그리고 상대의 그 취약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공격하게 돼 있어. 내 부모 또는 내 가족 어떤 약점을 굳이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말아라. 쥐들이 발견해서 느끼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의 과거. 과거를 하면 막 다양하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인끼리 알콩달콩 하다 보면은 막 그래서 너 누구 사귀었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 그리고 오래 사귀다 보면 할 얘기도 없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사실 과거를 얘기하는 여자 입장, 왜 얘기해? 왜 얘기할 것 같아? 질투심이야. 질투심밖에 없어. 나 옛날에 이런 애 만났는데 옛날 남친은 그랬는데 사실 그래. 또는 나 옛날에 힘들었었어. 네가 그 남자보다 훨씬 나아. 둘 중 하나야. 후자든 전자든 남자는 최악이야. 예를 들어 질투심 유발하는 경우는 그럼 걔 사귀지 왜 나한테 만나? 후자. 걔 진짜 그랬는데 걔가 나한테 막 시간도 안 지키고 나 싫어하고 해서 바람 펴가지고 나 헤어졌어. 근데 너는 너무 따뜻해서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쟤 바람 피게끔 제가 뭘 했나? 계속 의심. 뭘 잘못했나? 매력이 없나? 그 남자로 하여금 얘가 좀 인기가 없을 이유가 있나? 파고들어. 굳이 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내 과거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좋을 건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해보면 모욕감 주는 얘기. 자, 이건 진짜 중요한데, 내가 연애 상담을 많이 하잖아. 모욕감을 준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모르고 내뱉었대. 그럼 난 헤어지라 그래. 왜냐면 어떻게든 돌아와. 자, 일례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 마지막에 김영철이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이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하나로 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거든. 근데 그만큼 남자나 여자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모욕감이라 하면은 약간 멸시, 조롱 다 포함인데, 이런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게 남아있어. 여기에 가장 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포함시키면 비교야. 모욕감을 주고 그런 언어를 내뱉으려면 비교가 되거든. 걔는 맨날 오빠 데려다 준다는데 오빠는 뭐야? 걔네는 맨날 선물 사다 준다는데 오빠는 뭐야? 이런 감정에서 비롯해서 그걸 내뱉던 건 아니면 안 내뱉던, 그게 모욕감을 주는 거거든. 근데 남자는 처절하게 자존감 무너지고 바닥으로 치밀면 남자는 결국은 모욕감이 생겨. 근데 그런 감정을 주는 얘기를 여자가 뱉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남자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거의 100이면 100 모욕감과 비교를 오갔던 관계는 헤어져. 아무리 지금 좋아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결혼한 커플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왜 부모님 반대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건 약간 버는데, 그런 경우 나는 얘기해. 정말 이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 아니면 절대 반대하지 말라 그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자한테 넌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절대 우리 집 며느리를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여자한테 그런 건 굉장한 모욕감이거든. 여자나 남자나. 남자한테도 네가 감히 무슨 우리 딸을 가져가 이런 모욕감. 이러면 이 사람이 설사 잘 돼서 결혼을 했어도 부모에 대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든 깰 거다. 이거면은 해도 돼. 자기 감정관대로 하겠지. 근데 절대 아들이나 딸의 고집을 못 꺾을 수도 있고 이렇다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면 안 돼. 모욕감을 주는 여자들 엄청 많아. 오빠 연봉이 왜 그래? 그리고 난 심지어 소개팅 가서도 뭐 그런 재산이나 이런 걸 묻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주면 안 되지.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모욕감을 주는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모욕감을 주는 말 좀 디테일하게 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자, 남자에서 외모로 키, 그리고 머리숱. 남자 외모 이 두 개 건들지 마야 돼. 살찐 거는 뺄 수 있거든. 뚱뚱이 돼지 이게 뭐 모욕감이야? 그 몸으로 뭘 해? 머리나 심어 이런 거. 약간 존중해주지 않아. 완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욕감 생기지. 뭘 알아? 이런 한마디. 아 말해봤자 뭘 알아? 이런 거.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 술술 나오네.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하자. 그래서 연인 간에 내가 오늘 말한 이 말들은 물론 케바케로 그 말이 다 통과돼서 막 제가 저의 단점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남자는 이걸 감당하고 막 했어요 하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봤어? 뭔 말인지 알지? 전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 경험 안 한 거야. 지금 80살이야? 아니잖아. 갑자기 75가 돼서 넌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 나는 거짓말하고 속이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으니 다 주의해서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사귀기 전에 개인의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우리 집안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오픈해도 되는지. 결혼 전? 네, 결혼 전. 결혼 전은 만약에 재정 상태에 대해서 거짓이 있거나 숨기면 불법이야. 혼인 취소라면 이혼도 아니야. 혼인을 무효화하는 거야. 경제적이라는 건 빚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숨기면 안 되지. 그런 오픈되고 빚이거나 이런 도산당할 위험이거나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 내 명의로 몰래 엄마가 뭘 해줬다고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연봉은 낮다거나 어쨌건 내가 죄는 아닌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그런 거는 왜 말해? 굳이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박봉으로 뭐 먹고 사냐. 그냥 집에서 애나 봐라. 막말할 수도 있어. 내가 몰래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남자가 이를 그냥 관둬버리고 그 재산으로 놀고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은닉하고 뭐 이걸 이용하고 이런 남자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이왕이면 말 아끼는 게 낫지만 이거는 숨기면 안 된다. 결혼을 특히 앞둔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투명하게. 그리고 반대 입장으로 이걸 알아내려고 할 때는 치밀하게 알아내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창가 방패를 다 응원하는 편이야. 미친 듯이 알아내려고 해. 야 미친 듯이 알아내. 미친 듯이 알아내. 그게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남자한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막 차 사주고 선물 사주고 막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빚더미인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나는 치열하게 알아보라 그래. 그 사람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근데 또 오픈하는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막으라 그래. 재밌지? 그러니까 창가 방패를 적절하게 다 활용해서 이기는 사람이 뚫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오픈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만약에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남자가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로 오픈을 해도 되는지. 일단 그거를 묻는 남자의 의도를 내가 말해줄게. 의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이 여자가 진짜 결혼할 만한 여자인지. 뭐냐면 막 사치 부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야? 이 새끼 나 돈 때문에 만나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오히려 이 여자랑 잘해보려고 이 여자가 씀씀이나 어떻게 가게를 잘 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벌고는 말할 필요 없잖아. 대략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해도 돼. 그리고 나 빚 없어. 빚 유무 정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게 생활을 할 때 결혼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데 그 외적으로 3천만 원 있고 막 이런 것까지는 결혼 지금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말해야 돼? 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끝.